카페인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레스비를 마시고 내가 되게 논문에 레스비가 딱 나와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레스비에서 이거 하자고 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논문에는 후원을 받으면 이제 뭐 후원을 했습니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퓨어하게 뭐 하셨더라고요. 근데 뇌를 훨씬 더 활발하게 쓰는 파형이 나온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텐데 아침에 꼭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게 되잖아요. 커피 딱 마셔야지 일할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실제 임상적으로도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이거 연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커피로 실험한 것도 있고 카페인으로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대 병원이 커피로 실험을 했습니다. 뭘로 했냐면요. 레스비로 했어요. 그 캔커피. 그건 좀 논문에 레스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레스비 회사에 스폰을 받았냐? 전혀. 그리고 만약 레스비 회사도 그 논문이 있는 줄 알았다면 본인들 막 해서 광고할 텐데 본인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레스비를 왜 했냐 했더니 일단 싸잖아요. 싸고 가장 구하기 쉬우니까 그걸로 했대요. 재밌어요. 아무튼 어쨌든 레스비를 한 잔, 그러니까 일단 딱 해요. 뇌파 검사를 합니다. 쭉. 그 다음에 인지 기능 테스트를 딱 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게 한 다음에 30분 후에 다시 뇌파를 하고 인지 기능을 검사합니다. 그 전에는 인지 기능 검사만 했어요. 이 고대병원은 거기다 뇌파를 한 거죠. 네. 뇌파를 했더니 뇌 파형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 훨씬 더 뇌를 골고루 쓰는 파형이 나온 거예요. 어. 그게 고대병원이 논문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연구 쥐시로 나온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커피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우리의 기억은 참 오묘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이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5G보다 훨씬 더 큰 용량으로 우리 뇌에 저장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용량 컴퓨터 사용하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커다란 용량의 고화질의 용량을 어디다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 공간을 계속 늘려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되죠. 그죠. 근데 뇌는 딱 하나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런 고화질의 고용량이 이 좁은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뇌과학자들은 혹시 블랙홀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 아닐까? 네. 뇌에 모든 걸 딱 다 흡착한.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그렇죠.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뇌에 전두엽에 일단 받아들여요. 이걸 다시 해마라는 곳에 딱 가다 둡니다. 근데 이 해마에 머물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나 이거 분명히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 이건 해마에 있는 거예요. 이 해마에 있는 게 다시 전두엽으로 나와야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습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해마라는 것은 기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프랑스권 팀이 혹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조금 이 해마의 근본적인 그 신경세포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 아닐까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쥐에게 카페인을 먹이고 그다음에 그냥 맹물을 먹이고 그리고 무참히 죽여서 뇌를 꺼냈죠. 잔인해요. 사람은. 그리고 거기서 쭉 해가지고 해마를 각각 꺼내서 딱 한 다음에 신경세포를 봤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오. 그거는 카페인 실험이었습니다. 왜냐면 쥐는 커피 써서 안 먹어 막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카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실험은 레시피 커피였고 이거는 카페인이었는데 신경세포가 변하더라. 신경세포의 이 유전자가 변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예. 사실 유전자라는 것들은 타고났을 때 완전히 우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이미 일찍이 밝혀졌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커피가 해마에 미치는 유전자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봤는데 그게 맞았던 거죠. 예. 나의 현상이 변하는 것은 실은 나의 유전자까지 변하게 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발걸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신경 쓰고 살면 뭐 안 되지 뭐 그냥. 아무튼 그래요. 네. 유전자 변화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도 했죠. 왜냐면 왜냐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는 얘네들한테 너 구구단 내어봐 뭐 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얘네들이 지적 능력, 암기 능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고 카페인을 먹인 쥐와 그냥 맹물을 먹인 쥐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훨씬 더 이게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찾는 미로를 가면 훨씬 더 빨리 가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향상이 됐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향상된 것을 먼저 확인하고 딱 한 다음에 꺼낸 거죠. 그랬더니 해마의 신경세포의 유전자 변화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게 한 거죠.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나요? 네. 수험생들 커피 마시라고 해야겠네. 수험생들한테 커피. 수험생들한테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술도 한 잔만 마시면 빨개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마셔도 막 뭐 잘 안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알코올 분해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에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잘 마시는 사람들끼리만 마시고 그 빨개진 사람한테는 안 돼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커피도 똑같습니다. 커피를 분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 유전자가 밝혀졌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호르몬이랑 효소라고 하고 그 효소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카페인을 빠르게 분해해요.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느린 사람은 안 되겠죠.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런 분들은 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잘 받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즐기면 되고 난 안 받아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